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이기주의고 고마울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신생아가 생기면 무조건적 사랑과 오직 최고만을 주기를 약속하죠. 이래서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저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돌봐주죠. 완전히 지칠 때까지 돌봐줍니다. 하지만 아기가 웃는 순간 또 다시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못할 게 없죠. 아기들은 상당히 빨리 자기의 필요에 따라 부모님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상당히 빨리 조절하는 방법도 터득하죠. 엄마한테 가서 원하는 걸 말했다가 안 주면 울어보죠. 그래서도 안 되면 믿을 수 있는 아빠한테 가죠. 어느 땐 이것이 과자 하나 더 먹는 거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될 수가 있죠. 이때 엄마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죠. 벌써 과자를 먹었든지 아니면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친구랑 놀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아빠들은 자기가 아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 편에 서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이때 엄마는 혼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클수록 부모님들을 조절하는데 더 능숙해지죠. 또 엄마 아빠가 자식 사랑을 갖기 위해 경쟁을 하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저희는 결혼 초기에 서로 대화를 했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의 팀워크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먼저 엄마랑 확인해 볼게, 아니면 아빠랑 확인해 볼게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는 멈추고 그 약속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한 식구로서 앉아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자. 이것을 잘 지키면 생각보다 빨리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를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협조합니다. 네, 이래서 저희 부모들은 의식적으로 이 본능을 억제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억제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은 둘이 달리기 시작하죠. 먼저 아빠한테 와서 안아주고 뽀뽀하기 위해서. 그리고 패배자는 항상 울었죠. 네, 맞습니다. 항상 둘째 아이가 졌죠. 이것이 더 이상 아빠의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 후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랬듯이 우리 집도 순서가 있다. 엄마랑 아빠랑 공동하지만 아빠가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위고, 그 다음에 레이처, 조세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이 뜻은 누나가 항상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폭포처럼 내려오고 존경은 연기처럼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해 줬죠. 그 후 레이처는 조세프를 상당히 잘 돌봐줬고, 또 조셉은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를 따라다니듯이 누나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누나가 친구들 만날 때 다른 친구들은 절대 동생을 안 데리고 올 때 레이처는 조셉을 데려갔죠. 지금도 성인으로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아이들이 서로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녁 먹을 때 박수를 많이 쳤죠.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준 엄마를 위하여, 또는 아이가 무엇을 잘했을 때였죠. 하지만 엄마의 감정은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도 본인은 모르죠.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의 감정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들은 절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냥 혼자 참겠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엄마의 감정이 어떤지, 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아이가 이해를 하면 그때는 엄마한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했고, 또 다시 관계는 좋아졌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는 이기주의고 고마울 줄 모르고 툭 하면 화를 내는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죠.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가끔 반복되는 일이죠. 네, 기억하세요. 우리 아빠들은 가족을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줄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의미는 너희들의 모든 행동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역할은 너희들이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대한을 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부모로서 이 역할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죠. 저희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쉽지는 않죠. 아기의 눈을 보면 다 해주고 싶고 또 어느 때 정말 바빠서 기다릴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을 가리키되 혼자 옷을 입게 하고 혼자 신발을 신게 하고 혼자 양치질도 하게 하고 본인의 사고 친 건 혼자 치울 수 있게 놔두고 어떤 상황에 빠지면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켜봐야 되죠. 또 좀 크면 어떻게 또 언제 자기 방을 치워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면 당장 뛰어가서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저희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돈을 안 줬습니다. 또 사랑은 그냥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쳤죠. 그래서 아이들이 강아지를 원하든 비디오 게임을 원하든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든 본인들이 직접 돈을 벌었어야 했죠. 어느 때는 빨래를 개고 우리 구두를 닦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마당일도 도와주고 했죠. 하지만 정말 큰 돈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이나 퀴즈를 봤을 때는 1달러씩 받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 100점을 안 놓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또 올 A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중학교 때는 50불씩 줬고 고등학교 때는 100불씩 줬습니다. 아이들은 배웠죠. 돈이 없으면 삶이 아주 재미없다는 거. 이때 어느 날 레이처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자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데 나는 원하는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또 아내도 저한테 와서 말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저는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아이를 평생 돌볼 수는 없다고. 또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레이처는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도 중고를 사기 시작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저축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들이 번 돈에 대해서 기록한 게 저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또 어디다 썼는지 보면은 뭐 엄마 생일 선물, 아빠 생일 선물, 뭐 또 사냥 카드 산 것도 있고 또 영화 보러 간 것도 있고 또 게임기에 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것은 우리 큰아이 웨이처가 대학을 떠났을 때 자기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돈이 봅시다. 1201불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돈 달라는 얘기가 없고요. 우리 둘째 아들 조세프는 960불 남아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고 아직 건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는지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저희 부모들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커서 이기적인 성인이 되겠죠. 이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수술을 해줬는지도 설명해주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와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데 기부를 했는지도 설명해 줬죠.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고아원을 같이 갔었죠. 아이들도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자유롭게 기부를 했죠. 또 고아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눈을 띄고 다른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위한 마음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덜 이기적인 아이를 키우기를 원했고 지금 성인이 된 아이들을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가 재밌었으면 엄지손가락 올려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종 누르시고 제위에 선택하시면 앞으로 좋은 비디오가 나올 때마다 알림이 갑니다. 감사합니다.